탈색했는데 펌이 나오나요? 탈색을 해도 네. 펌이 나오죠. 음. 그리고 연할 때 아직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브러쉬를 이렇게 눕히면 약이 발리고요. 세우면 걷어내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5도 각도입니다. 오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탈색을 2번 했다가 블루블랙을 뺀 머리예요. 아, 그래서 탈색을 했었어요? 웨이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음. 근데 이렇게 약간 반곱슬이라 부스스하거든요. 네. 이거를 좀 필 거예요. 근데 피는 방법이 요새 워낙 다들 잘하긴 하시지만 그래도 제일 안 상하게 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상하게 필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탈색했는데 펌이 나오나요? 탈색을 해도 네. 펌이 나오죠. 탈색을 했던 머리는 모발이 벌써 알카리화 돼 있어요. 그래서 알카리 펌제를 쓰는 게 아니라 산성 펌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알카리가 농도도 만약에 뿌리까지 다 필 거면 여기는 알카리 펌제 쓰고 여기는 약간 중성 펌제 쓰시고 여기는 아예 산성 펌제 써서 나눠서 약을 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3번 나눠서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곱슬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 결정리하는 선으로 할 거고 제가 사실 매직은 많이 안 하긴 하거든요. 끝에 세팅도 하고 이렇게 시커를 하는데 앞머리도 이렇게 좀 자를 거고 깨끗하게 한번 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탈색을 해요, 사람들이. 탈색을 하고 뿌리가 자라나요? 뿌리가 자라나면 이제 나는 탈색을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블랙을 하죠. 그렇죠. 이제 블랙을 하고 그러면 색깔을 덮어요. 근데 이제 탈색돼 있는 머리는 이 레벨이 13, 12레벨 이상이기 때문에 색깔이 블랙을 하고 나면 꼭 레드로 이렇게 빠지죠. 약간 붉게 오렌지 계열로. 블랙을 해도 그죠? 블랙이라는 거 자체에 레드하고 옐로우하고 블루가 섞여 있는데 블루, 옐로우는 다 빠지고 나머지 레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빛이나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다시는 염색을 안 할 것 같이 블랙을 해놓고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쵸. 색깔 염색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 블랙이 돼 있는데 전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색깔 이렇게 빠진 거 보세요. 저 염색할 수 있어요. 이러고 많이 오세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실상 여기 밑에는 색깔 맞아요. 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띠입니다. 그 중간 띠가 왜 생기냐면 저처럼 이렇게 염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블랙을 입히면 어느 정도 써요. 근데 문제는 일반 분들은 거의 3cm, 5cm 아니면 길게 이만큼 자라난 상태에서 블랙을 덮으면 기존의 염색이나 탈색한 부분에 블랙이 입혔던 부분은 어느 정도 빠지는데 문제는 신생모, 버진헤어라고 하죠. 버진헤어에 블랙이 단 곳은 색이 안 빠져요. 왜요? 블랙이라는 이제 저희의 천연모에다가 아주 이렇게 간축 물질도 탄탄하게 있고 그런 곳에 블랙이라는 색소가 들어가면 그 입자가 크거든요. 그래서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손상모는 벌써 간축 물질도 없고 CMC라고 해서 모발에 그런 본드 같은 그런 성분에 염색약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빈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빠지거든요. 근데 단 색소, 붉은 색소만 큰 붉은 색소만 남아 있는데 이 신생모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중간에 띠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띠를 탈색을 또 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재터치하고 그러면 빠지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2-3번씩 빼줘야 되고 모발 손상도가 많을 수도 있고 터치하는 과정에서 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블랙한 머리는 저는 이제 모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고객님이 어느 상태에서 블랙을 덮였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약도 어떤 걸 썼는지. 왜냐면 약이 미용실에서 쓴 거는 저희가 PPD라고 해서 파라페놀린 디아민이 국내에는 3%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중에 셀프 연모제는 혼자 해도 염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넣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있는 그런 데는 내가 해도 색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색소를 좀 많이 넣어요. 그런 색소를 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냥 샵에서 헤어샵에서 블랙을 했으면 또 괜찮은데 혼자 셀프로 하면 색소도 많은 데 있다. 또 터치를 정확히 못 하잖아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렇게 하면 얼룩이 더 지죠. 그래서
이렇게 블랙을 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더 얘기를 하죠. 혼자 셀프 염색은 빼기가 힘들다. 블랙도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샵에서 하는 게 좋겠다. 샵에 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차후 관리할 때 그게 편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1cm 정도 자랐는데 블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하죠. 고객님 혹시 6개월 뒤라도 염색하실 생각 없으세요? 전혀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6개월이 지나면 여름이 오거든요. 그럼 여름 때 꼭 염색을 하고 싶어요. 맞아.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서 전체 원터치를 해서 블랙을 하면 중간에 한 1cm 띠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고객님 1cm의 띠도 안 생기게 하려면 지금 그냥 갈색모에만 블랙을 하고 자연모는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블랙을 덮지 않는 게 나중에 6개월 여름에도 염색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고객님과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고객님도 이해를 했을 때 1cm를 띄고 블랙이나 자기 자연모 색깔을 바른 다음에 어둡게 톤 다운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름이 되거나 6개월이 지나도 고객님이 실증 냈을 때도 다시 톤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시술을 들어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화는 어떻게 들어가세요? 약을 좀 틀리게 들어갈 건데 빗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엉키는 이 부분이 탈색 모은 것 같아요. 탈색 모은. 이쪽이 완전히 안 내려가는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산성 펌제로 들어갈 거고요. 이쪽은 산성 펌제. 네, 그리고 여기는 알칼리 펌제를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모발 시술이 탈색모가 아니라 그냥 블랙을 덮은 거라서 모발의 멜라닌 색소를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블랙을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덮기만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모발이 알칼리화 돼 있지 않아요. 손상도가 없는 거죠, 많이. 그렇죠. 그래서 알칼리 펌제를 들어갈 거고, 이렇게 부수수한 친구들은 연화를 보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약간 부수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깨끗하게 프레스 잡는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인 곱슬은 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약간 연화도 충분히 보긴 하겠지만 피는 작업을 조금 더 약간 힘있게 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쪽에는 굳이 피지 않을 거예요. 곱슬이 막 웨이브 지는 곱슬이 아니라 뿌시시하기 때문에 자연 볼륨을 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곱슬이 뿌리서부터 여기 안쪽부터 많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연화를 좀 바짝 할 건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자연 그냥 볼륨 살려서 한 3cm에서 5cm 빼고 모발 딱 걸리는 부분까지 여기 알칼리 펌제를 도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연화할 때 아직 이제 친구들이 잘 모르는데 브러쉬를 이렇게 눕히며 약이 발리고요. 세우면 걷어내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요? 네. 꿀팁이다. 네, 그렇게 하시고, 원래 빗질은 하시면 안 좋거든요. 음. 핸들링 쪽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느라고 빗질을 한 거고요. 네. 빗질은 최소한 안 하시는 게 좋고, 건강 모이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손상 모일수록, 특히 탈색모나 아니면 염색모, 손상모는 빗질을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게 당기지 않아요, 모발을.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실 땐 각도를 드셔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네. 터치가 밑에는 여기는 5cm지만 여기는 각도를 많이 안 들면 짧아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두피를 막 바짝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조심스럽게 안 해도 되는데 두피 1cm씩 바르신 분들은 각도를 다 들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연화 다 끝난 상태고요. 지금 알칼리 펌제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탈색하기 전 머리까지 일단 약을 발라놓은 상태고 열 처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매직을 하는 부분과 컬을 내는 부분은 틀리거든요. 매직은 꼭 빗질을 해서 그 컬이 위에 곱슬기를 펴져야지만 되고요. 밑에 컬 넣을 부분은 접어도 보고 꼬아도 보고 하는데 요새 땡겨서 보는 거는 이제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면 다 그쵸. 머리가 지금 머리 파마 안 한 머리거든요. 네. 지금 볼게요 한번. 네. 이 머리가 수분기 있을 때 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벌써. 이렇게. 수분이 있으니까 그냥 늘어난다는 거구나. 네, 벌써 이게 알칼리화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알칼리화 된 머리에 산성 펌제를 쓸 경우에는 땡겨서 보는 게 아니라 벌써 약을 도포하기도 전에 땡겨져 있기 때문에 이 머리는 로트로 감아서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오늘 필 거예요. 그래서 로트를 감진 않지만 이 지금 부스스한 게 펴지는 거, 펴지는 걸로 보도록 할 거예요. 매직을 하기 때문에 연화 자체를 이렇게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로 확인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여기가 더 탈색이 돼 있고 중간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먼저 산성펌을 발라주고 나중에 중성펌제는 알칼리를 덧발라주면 여기가 중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경계 그런 개념이잖아요. 저희 탈색머리 뿌리 연결할 때 경계 넘어가면 네. 거기가 높잖아요, 거의. 그쵸. 그렇게 되니까 여기도 경계가 넘어가면 모르니까 차라리 산성 펌제를 하고 중간을 알칼리 펌제로 재도포를 하면 여기가 중성이 되거든요. 알칼리와 이제 산성이 섞이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중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산성을 먼저 발라주고 네. 산성을 먼저 발라주는 게 항상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알칼리를 연결로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산성 펌제는 진짜 손상이 없어요? 손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왜냐면 이게 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거라서 네. 손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발에 그 시스틴 결합을 끊는 거잖아요. 모발에 시스틴 함량이 높을수록 건강하거든요. 시스틴 결합을 끊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손상을 줄이면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열 처리 하시나요? 때에 따라 하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머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연으로 해서 좀 오래 보고요. 저는 약을 순하게 써서 네. 약간 오래 보는 타입이고요. 연화가 안 났으면 차라리 덧발라서 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해요. 약을 세게 해서 짧게 보는 방법보다는 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도 파마를 충분히 잘 빼시고 원하는 고객님의 니즈를 맞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의 스타일은 약간 약을 순하게 쓰고 좀 오래 보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열 처리를 안 하면 자연 방치를 몇 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선 10분 받고요. 조금 더 볼 때도 있죠. 더 볼 때도 있고 이게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딱 보면 열 처리 안 해도 되는 머리, 해도 되는 머리 이런 게 경력이나 노하우가 많이 하면 이제 생기거든요. 저는 이제 열 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열 처리를 안 했고요. 그리고 가끔 이게 연화가 되면요 잔머리나 이런 것도 머리에 힘이 죽는다고 해야 되나 연화가? 그래서 윤기가 나요. 그래서 윤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해서 윤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지금 연화가 되고 있거든요. 약간 엔젤링이 도네요. 네. 지금 이제 봤을 때 매직을 할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펴져 있는 느낌이 연화가 잘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웨이브를 줄 때는 테스트를 컬을 말아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헹구실 거죠? 네, 이제 거의 헹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화가 되게 잘 됐네요. 네, 지금 손상도도 거의 없고 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많이 안 가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결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160도로 해서 160도요? 네, 텐션을 안 주고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160도로 해도 잘 펴지나요? 네, 단백질 변성은 140도 정도 되거든요. 많은 곱슬이 아니면 연화만 제대로 환원이 잘 됐으면 160도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곱슬이 심할수록
조금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근데 이제 텐션을 주시면 안 돼요. 왜요? 뿌리 쪽은 괜찮은데 밑에 그냥 물리적 힘 해도 당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텐션을 많이 주지 않고 펴주시는 게 더 모발 손상에는 효과적입니다. 이게 연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연화가 정말 중요하죠. 연화를 잘하니까 지금 매직기가 많이 없어졌네요. 네. 곱슬기가. 네. 네. 그리고 하나 팁 드리면, 예전에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고객님한테 연화를 했어요. 근데 네. 고객님이 급하게 은행을 가야 된대요. 음. 그래서 연화를 했으니까 잠깐 갔다 오시면 다시 파마를 말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은행 업무가 조금 지체됐나 봐요. 네. 그래서 한 30분 뒤에 오셨거든요. 네. 그리고 파마를 말았는데 파마가 안 나왔어요. 아. 머리 공기 중에 자연 산화된 거예요. 자, 일제는 환원이고 이제는 산화제잖아요. 네. 산화제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 산화가 돼서 모발이 환원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파마가 덜 나왔어요. 바로 그럼 작업을 해야겠구나. 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컬을 내실 때는 머리 따뜻한 바람보다는 차가운 바람으로 해서 환원력 된 거를 조금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제 바르고 머리 헹군 다음에는 웬만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파마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중화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중화는 이중화로 하고요. 네. 중화의 여기서 의미는 그냥 모발 결합 끊어놓은 거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라 그냥 샴푸대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네요. 네. 중화는 뭘로 하세요? 지금 이거 산성펌제 중화제 근데 가수예요. 과수? 네. 과산화수소죠? 네. 네.
이거 하고 그러면 7분 있다 헹구시겠네요? 네. 중화는 뭐 특별한 게 그냥 꼼꼼히 잘 하면 되죠? 중화할 때 열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열감이 생기는 이유는 알칼리가 연화했을 때 알칼리 성분이 제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가수하고 만나서 열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이 생기게 되면 모발에 건조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화할 때 꼭 pH 밸런스를 써서 알칼리를 확실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중화제를 발라주면 열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또 팁일 수가 있어요. 탈색 2번 하고 블랙으로 입힌 머리 1년 전에 그런 시술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든 매직을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로잉 살롱이 해냈습니다. 알칼리 펌제와 산성 펌제, 중성 펌제를 믹스를 잘 해서 손상이 많이 된 탈색모에는 산성 펌제로 사용을 하고요. 연화를 충분히 봐서 곱슬기, 부스스함을 잡았고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점점 좁아지는 스타일이어서 이 삼각형을 여기 위까지 깊게 하되 이거를 이렇게 넓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 숱이 너무 앞머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넓게 하되 여기는 좁게 해서 이게 다 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옆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주는 이런 스타일로 했고요. 지금 그래서 머리를 펴주는 느낌이에요. 윤기 많이 난다. 네. 잘 나오셨나요 오늘?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머리결이 탈색 2번 한 거 치고는. 네, 부드럽다. 머리 어떤 것 같아요, 고객님?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엄청 좋아요. 느낌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네. 근데 진짜 엔젤링도 많이 나오고 윤기 장난 아니다. 우와.